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김동공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계속해서 본토 증시는 휴장 들어가 있는데요. 또 오늘 돌아갔던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또 한 3% 정도 올라 있어서 또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 쪽은 연말까지는 뭐 3,000선 정도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약간의 보수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어쨌든 좋은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슈들이 좀 나와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휴장이니까요. 이슈 하나씩 좀 점검해 볼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이슈 어떤 거 오늘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제 중미 민용 항공우주 협작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 톤 투자에 아이디어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9월 28일 날에 이제 중미 민용 항공우주 협작회의가 이제 열리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 회의가 시사하는 바는 결국 중국과 미국이 항공우주 관련 사업에 대해서 결국 서로 합작을 해서 상호 협력들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각자의 이제 정책 방향성과 그리고 정책 계획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중요한지를 좀 찾아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2014년에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한번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3천억 불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큰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들어서 수년간 성장률에 대한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2014년에 나왔던 그런 수치를 한번 좀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2014년 대비 13년 대비 대략적 9%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푸드론 우주 경쟁력 지수를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1위는 미국입니다만 지금 4위는 지금 중국으로 일단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에 발사된 로켓들을 가지고 중국이 과연 몇 번째로 가장 많이 발사를 했을까를 좀 살펴보니까요. 1위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35번을 일단 좀 발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미국이 20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16회를 발사를 하면서 중국이 3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 이러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우주 산업에 지금 미국에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한번 동반 성장을 해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주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과 같이 상호 합작들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볼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 좀 살펴볼 수 있는 업종, 종목, 그룹은 일단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라고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항천과기그룹과 그리고 항천과공그룹 이 두 그룹주들을 좀 준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천과기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주항공 개발 위주의 산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천과공그룹 같은 경우는 방산 분야에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로켓과 그리고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항공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 역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위성 그리고 항천동력 그리고 중앙항공전자설비 그리고 항천통신, 항천정보, 항공동력과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번 매매에 참고를 하셔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중국과 미국이 셰일가스 분야의 협력 강화를 하겠다는 계획 발표한 것으로 나와있던 내용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셰일가스 매장량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기술 관련해서는 미국 쪽에서 일단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제휴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생산량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점검해 주시죠. 네, 중국의 일단 셰일가스 매장량들을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30만 조 리터로 일단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0만 조 리터가 어떤 한 구간에, 한 지역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일단 지금 도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이런 좀 셰일가스에 좀 열을 올리는 이유는 열을 올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경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현재 중국의 에너지 비중 중에 3분의 2, 거의 66%를 지금 석탄 에너지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높은 석탄 에너지 비중 때문에 대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그런 흐름들 때문에 대기 질환에 관련된 이런 질환들을 겪으면서 지금 국민들에 대한 사망률과 암 발병률 같은 이런 질병률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석탄 에너지 비중들을 낮춰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셰일가스 역시 하나의 좀 되게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그러니까 좀 바꿔야 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셰일가스에 대한 기술력들이 사실 중국은 매장량들은 많습니다만 기술력들은 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이미 지금 셰일가스를 개발을 하는데 이제 기술력들이 있습니다. 이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매장량도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를 맨 바닥에 있는 것들을 캘 수 있는 시추 능력 역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지금 현재 40% 정도밖에는 채취를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40% 이상 그 30만 조 리터를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기술력 이전을 일단 좀 바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중미 셰일가스 분야 협력 강화 계획 발표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중미 양국이 저탄소 배출과 셰일가스 분야에서의 협력들을 할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미국 대표단이 이번에 직접 중국 석유화학을 방문을 하면서 셰일가스 프로젝트 현장들을 일단 방문을 하면서 어떤 시찰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계획들에 대한 현실화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테마주들 그러니까 좀 관련주들을 좀 찾아볼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으로 일단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셰일가스 채굴을 하고 채굴을 한 다음에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가장 크고 세계에서도 글로벌리에서 가장 크다라고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페트로차이나를 비롯해서요 중국 석유화학까지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 측 대표단들이 직접적으로 시찰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셰일가스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시추 장비가 아마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시추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그리고 공정 관련 회사들에 대한 관심 역시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로는 해양 석유 공정과 그리고 난과 하이테크와 같은 종목들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는 베이징하고 텐진 간 철도 노선 연장된다는 재료인데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군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징진지 프로젝트라 해서 과거에도 좀 많이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이런 하나의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베이징에서 텐진 간 도시 간의 이제 고속철도를 이번에 좀, 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연장을 하면서 좀 시간들을 좀 더 빠르게 하고 그 생활권들 범위까지도 좀 확대를 시키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베이징에서 텐진까지는 1시간 45분 정도의 시간들이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번 연장선을 개통을 하면서 조금 빨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60분 이내로 들어오면서 거의 생활권들이 같아지는 그런 수준들까지도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앞으로 이 징진지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속철도와 같이 고속철도 같은 것들을 개설을 하면서 같은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통 최적화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텐진이 베이징 대비해서는 조금 더 작은 그런 도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베이징과 텐진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들이 조금 더 작아진다라고 하면은 시간 소요가 좀 적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텐진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생활권에 대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통 시간들이 좀 짧아지게 됨에 따라서 그 각종 베이징에 있는 각종 본사와 그리고 공장들이 지금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용들을 좀 적게 들일 수 있는 텐진 쪽으로 지금 서서히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는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 텐진에 대한 부동산 가격들은 지금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텐진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일선 도시들에 대한 부동산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최근에 텐진에 대해서 월별 부동산 거래량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아주 좀 가파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행진에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들을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천진 하이테크와 그리고 천진 송강과 같은 부동산 개발과 임대 사업을 하는 업종들 종목들을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이 천진이 우리나라로 천진이라고 읽는 것이 중국 발음으로 텐진이라고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징진지를 이번에 협동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서 같이 나오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자유무역구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해운 업종도 해운 종목들 역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해운 물류 기업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천혜투자 역시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